Alright, I need to stop being so pussy. Alright, 준비되셨나요? Yes, sir. 그렇다면 3월 14일 Tangent Alert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3월 14일 한국에서만 특별한 날이네요. 아니네요. 한국에선 다른 의미로 특별한 날이네요. Yeah.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Pi Day. Yeah. 최근에 파이랑 관련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잘라내고 뒤에 쿠키로 붙이면 되니까 네. 헛소리 좀 하다가 할까요?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지난 며칠이었죠? 3월 9일 새벽, 그러니까 3월 네. 8일에 안 자고 버텼으면 볼 수 있었던 바로 애플의 Peak Performance라는 Peak. 항상 이름도 항상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애플 이벤트를 쭉 몰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Peak Performance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능을 엿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난 성능을 엿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별로 어떻게 번역돼 있냐에 따라 이번에 사람들이 그걸 더 막 캐내고 그랬더라고요, 일부러.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힌트가 되죠. 네, 무조건 힌트가 되고 이거 실제로 뭐 영화 나오기 전에도 번역 때문에 또는 클로즈 캡션, 그러니까 이게 시각장애인들 위해서는 그 소리가 아니라 뭐 소리든 장면이든 이게 글로 써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맞죠. 힌트가 되고, 이번에 피크 퍼포먼스도 이제 영어로는 말장난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들은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지 막 찾아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영어로 막 이게 피크라고 썼는데 이게 원래 PEEK랑 PEAK 둘 다 의미한 게 맞나인데 이제 한국어로 보면은 최고의 성능을 엿보세요 이거니까 둘 다 의미한 게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당연히 오타는 아니겠죠. 애플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원래 거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이제 최고 피크 PEAK인데 거기에 PEEK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항상 말장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장난인 예전에도 하이 스피드 막 이런 거. 맞아요, 하이 스피드. 근데 요즘에 그걸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지호 한 번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 사이트 들어가면 그 AR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름 재밌어요.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요. 네, 그 로고나 그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 관련된 디자인을 AR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아이맥 이벤트 때 그 무지개 선 이렇게 슈 글씨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하이스피드인가? 아무튼 그거를 했던 헬로우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애니메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핸드폰으로 들고 하면 AR을 너무 고급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본론으로 돌아와서 Peak Performance 어나운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왔듯이 벌써 저희도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이야기한 애플 이벤트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텐전트 알러트를 시작했을 때에 딱 그 아이폰 이벤트를 저희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맥 이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잠시 휴식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이벤트였잖아요. 맞아요. 빅 퍼포먼스 뭐 메일 받고, 그래서 엄청 뭐 뛰어난 성능을 엿보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상을 할 때 가장 많이 예상을 했던 게 뭔가 조금 뛰어난 성능이면 보통 핸드폰이나 이런 걸, 스마트폰이 뛰어나긴 한데 컴퓨터나 이런 고급 기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성능의 그래도 맥이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또 반대 의견에서는 이미 얘네들은 모든 제품에 있는 성능을 너무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어떤 장비를 내놓든 막 에어팟 이런 게 아니고서는 피크 퍼포먼스라는 단어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아이맥 프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벤트 전에 조금 흥미로운 그런 뉴스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벤트 전에 막 직전에 갑자기 거의 다 리크가 되고, 하루 전에 요즘에는 하루 전에 이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리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이벤트 밤새서 못 봤어요.
밤을 아, 그러니까- 샜는데 그러니까 못 라이브로 봤어요? 못 봤어요. 라이브로 못 봤어요. 아, 왜 괜찮아요? 그랬냐면은 이 애플 이벤트가 있는 날에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랑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야뭐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보통 이제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한 친구나 아니면 하종이랑 음. 카톡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번에 애플 이벤트가 이게 매번 그렇지만 날짜가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메일을 이제 컨펌 될 때는 막 이때 한다 저때 한다 얘기는 많지만 컨펌 되는 건 일주일 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조금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일주일 뒤에 계획이 이미 다 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날이 딱 제가 여행을 가는 날이더라고요. 아, 어디 저기 지방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심지어 애플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그래도 봐야겠지 이러면서 친구랑 놀고 오랜만에 본 거니까 막 놀고 밥 먹고 뭐 이제 영화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피곤한 상태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알람을 봐야 되잖아요. 알람 그래도 3시였던 것 같은데 깨겠지? 2시 50분에 맞춰놓고 다음날 아침에 깨버렸어. 아, 그래서 심지어 알람도 맞추고 네. 그랬는데 그러고 그날 오후 2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내가 왜 못 깨? 내가 알람 잘못 맞춘 알람을 거야. 잘못 맞췄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영상으로 몰아서 봤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그냥 이 요약으로 보는 거랑 그 실시간에 이게 두구두구 하면서 막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딴딴딴딴 이러면서 공개하는 걸 보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데도 그게 생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맞아. 느낌이 확실히 내용 요약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봤는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고 이번에도 좋았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라이브로 보는 맛은 맛이랑 영상 확실히 감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심을 했죠. 앞으로 애플 이벤트는 될 수 있으면은 비워서 라이브로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항상 미국 시간 기준이어서 저희는 맞아요. 항상 새벽 3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필 그 새벽 당일이 또 대선이랑 네. 스케줄이 비슷했을걸요. 선거일이었어요. 그 날이 맞아. 선거일이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사전 투표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날 근데 대부분도 놀고 그쵸. 대선 이거 하면 그날 이제 휴일이니까. 네, 휴일이니까 또 친구들 만나고 이러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날 밤에 하니까 저도 그랬지만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많고 사실 이제 비대면 이벤트가 진행된 지 조금 몇 번 지났잖아요. 처음에는 막 애플 막 영상 퀄리티 미쳤는데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한 6-7번째라서 막 그때만큼의 감동은 없죠. 그리고 애플도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새로운 거를 그래도 이제 방도 익숙해요. 사실 그 방도 그 밑에 여기서 밑에 컴퓨터가 내려가면 맞아. 칩 공개하는 것이랑 맥 공개할 때마다 가는 그 헤드쿼터랑 뭐 대충 애플 사옥도 어떻게 생겼을지 알고 되게 익숙해요. 이제 맞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유명한 분들은 그 칩 만드는 그 개발자분이랑 맞아요. 근데 좀 이번에 이제 메인 좀 새로운 그분들은 다 이제 얼굴이 익숙하죠. 맞아요. 말씀은.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얼굴도 있었고 저는 그래도 이번에 그 약간 감동 뭔가 엄청 대박 했던 영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맥 스튜디오를 공개할 때 약간 스포를 하자면 맥 스튜디오 저도 네, 그 여자가 이제 미니로 돼서 작아져서 이제 맥 스튜디오 안에서 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컨셉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그게 그 컨셉은 많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안 봐도 이 광고 영상을 봐라 하면서 다 그 트레일러 영상 봤는데 그리고 사실 거의 메인 제품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진 여자가 맞아요. 그 새로 나온 제품의 안을 이렇게 투영하면서 제일 최고의 사양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양들을 소개하는데 그 여자가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이랑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디테일이랑 너무 잘 융합이 되어 있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간에 한번 딱 끊어주면서 약간 재밌는 그런 캐치도 코믹도 챙기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 막 스릴러처럼 여자가 큰일이 나나 하다가 딱 끝나면서 맞아요. 잠에서 깨면서 그 다음에 문구로 드림머신. 이거 보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냥 기승전결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 진짜 저는 그렇게 스토리가 딱 기승전결이 완벽한 그런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스토리까지도 너무 완벽했죠.
그 진짜 그래서. 네 저도 딱 그거 하나 써놨었거든요. 아 이 그 영상 진짜 잘 만들었다. 컨셉은 흔한 컨셉인데 막 뭐 다른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꿈꾸고 있었던 것도 사실 뭐 자주 이렇게 뭐 막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상미랑 그 디테일이랑 지호가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가 와우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We are getting ahead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가고 머릿속 있다. 우리 말이 우리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크로놀로지커 이제 시간대 순서대로 돌아오자면은 자 이벤트가 딱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하종의 동의를 구하고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에 무슨 야구 경기 나오고 그 관심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작년이 이벤트가 생각이 났었는데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이 마케팅 작전이긴 한데 항상 또 한 템포 늦게 그 제품의 하이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색깔을 내곤 하는데 예전에는 레드 프로덕트를 많이 내줬었는데 한 박자 늦게 프로덕트 레드. 네. 인기가 많은 색깔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굳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색상을 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색깔이란 스티브 잡스 서거 10주년 기념해서 보라색을 보라색. 내고 이번에는 네, 초록색 색깔의 아이폰 13, 아이폰 와우. 13 프로가 나왔어요. 초록색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 뭐 저는 사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딱히 그런 뭐 색깔을 좋아한다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어울리고 뭐 어쩔 때는 뭐 이런 게 확실히 좋고 제가 어제 갑자기 요즘에 이제 한국에 테슬라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흰색이나 아니면 무난한 검정색 아니 대부분 그냥 흰색 테슬라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있는데 어제 돈 빨간색 더 내야 되잖아요. 아우 많이 내야죠. 근데 어제 완전 dark red인데 오. 샤이니인데 그런 테슬라 모델 3였는데 그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근데 애플이 초록색 아이폰을 만든 건 처음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초록색 11 계열. 때 11 때 맞아요. 맞아요.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때의 아이폰 11은 되게 밝은 약간 무슨 색이라 해야지 메론바 같은 초록색이랑 11 프로는 조금 지금 나왔던 거랑 비슷한 다크한 그런 색깔의 초록색을 냈었는데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그때는 밀리터리 그린이라 그랬나? 그때 이번에요? 아니면 그때요? 네네네. 그때요. 그때. 그때는 무슨 그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포레스트 그린이었나 뭐 그때는 확실히 좀 누구나 살 수 있는 잠잠한 초록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프로 라인이요. 그 밑에 라인은 톤 다운된. 근데 이번에는 그게 너무 톤 다운이어서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이게 그린 아닐 정도로 그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약간 회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에 가까운 빛에 따라.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너무 완전 그린해서 그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일단 그 일반 13 프로 라인 말고 일반 13 초록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그 영상만 봤을 때 그나마 그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13 프로가 더 예쁘다고. 그게 알파인 그린 맞아요. 알파인 그린. 네, 알파인 그린이 확실히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색깔은 확실히 실제로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맞아요. 모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예쁘다 이런 생각 들진 않았어요. 지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번 이벤트에 통틀어서 조금 이제 후반에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가 많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패턴이 뻔해진 뉴스들도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중에 두 개가 첫 번째는 새로운 색깔이 나오는 거고 새로운 색깔의 아이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년 10월에 나온 아이폰 라인업을 색깔을 3월 즈음에 한 번 더 업데이트해 주는 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조금은 특히 비대면 이벤트를 공개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큰 감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프로덕트 레드는 예전에는 에이즈에 기부를 하고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코로나에 기부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는데 퍼플까지는 어떻게 스티브 잡스 10주년 뭐 이런 거랑 억지로 이렇게 엮을 수는 있다고 해도 이제 이번에 나온 초록색은 딱히 막 의미가 있는 색깔인가 싶기도 하고 막 특히 그렇게 막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냥 원래도 색깔을 그렇게 많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근데 제 저도 몸에 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저 뒤에 진짜 뒤에. 색이 이런 그리고 저는 핸드폰 색 있는 거를 제 물건 최근에 이제 디스팅트한 색이 있는 제품을 사본 기억이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네, 저도 저는 다 올블랙이네요. 원래 감흥이 없었는데 특히 더 감흥이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매번 색깔 잘 뽑는다 이런 저는 오히려 제일 조금 애플 이벤트 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미안하기는 한데 갤럭시 팬텀 블랙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삼성폰이 색깔을 오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플은 그런 매트한 블랙을 한 번도 제대로 내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그냥 매트는 없었죠. 근데 진짜 블랙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젯 블랙이라고 해서. 젯 블랙 맞아. 그게 네, 아이폰 8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8이 젯 블랙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색깔. 그때 진짜 그런 찐 검정색. 전 그런 블랙을 진짜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까만 옷도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까만 옷도 회색에 가까워지잖아요. 많이 입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옷들은 입을수록 어두워지는데 하얀 옷은 입을수록 어두워지는데 이 까만 옷은 입을수록 덜 옅어져서 좀 그 흥미가 줄어드는데 저는 그런 젯 블랙을 좋아해서 삼성이 내줬던 그 매트한 갤럭시 21이었나? 22 갤럭시 21 울트라였던가? 그 모델의 새까만 그 팬텀 매트 바디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말고는 그런 색깔 어나운스먼트에 설레본 적도 없고 그 홈팟 미니 색깔 어나운스먼트에도 그냥 근데 제가 제가 그냥 웃고 말았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이게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 뭐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대충 느낌이 올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그 퍼플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 뭐 Color of the Year인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라색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뭐 실제로 그때 나왔던 가수들의 앨범도 다 약간 보라색 그런 게 있었고 뭐 삼성도 그때 맞아요. S21 울트라가 딱 그 울트라 보라색. 네, 보라색이었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라색을 전혀 안 좋아했는데 보면서 이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보라색은 그 팬이 있어요. 팬층이 있어요. 혹시? 있겠죠. 네. 초록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초록색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려나? 근데 몇 명한테 물어보긴 하니까 오 진짜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진짜 소화하기 어려운 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 초록색도 그렇게 소화하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톤다운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초록색은 확실히 좀 향종이 많았죠. 이번에는 진짜 그린이라서 강렬해서 만져보고 싶어요. 빨리 실제로 보고 싶어요. 그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뭐 거기도 다 알겠죠. 뭐 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갑자기 초록색 엄청 잘 팔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뉴스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플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환호를 하다가 이번에는 뭔가 입장이 애매한 듯 좋은 듯 해진 아이폰 SE입니다. 이제 진짜 애매했어요 이번에. 아이폰 SE의 이름도 사실 SE가 이제 예전에 그 아이폰 4S의 그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이미 조금 동그란 세대로 넘어간 시점에서 그 네모난 디자인을 다시 복각해서 만들어준. 그래서 그 팬층이 워낙 두터웠잖아요. 그 4S에 또 막 여러 가지 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손길이 들어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 모델을 또 작고 그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저 새내기 때 그 폰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예쁜데? 저는 그때 아이폰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확실히 예쁘다 이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홈 버튼이 없어진 세대에서
홈 버튼이 있는 거의 마지막 모델일 줄 알았던 아이폰 8의 모델을 그대로 살리고 칩은 최신 칩을 넣어주면서 또 한 번에 인기를 제 주변에 산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끌었던 저도 많았어요. 아이폰 네. SE2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냥 아이폰 SE 뭐 2020 SE. 2020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던 네. 제가 영상에서 말했을 때 그게 나온 시점으로부터 이제 애플은 아직도 홈 버튼에서 손을 놓지 않을 생각인가 보다 당분간은 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진짜 아이폰에 또 새로운 홈 버튼이 들어간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매번 그냥 아이폰 SE라고 뭐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굳이 스페시파이 해야 될 때는 아이폰 SE 뭐 2022라고 불러야겠죠? 모델이 나왔는데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하나도 안 바뀐 그냥 똑같은 아이폰 8의 몸통에 그냥 칩만 바꿔 넣은 하지만 굉장히 좋은 칩인 가장 최근 아이폰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간 모델을 출시를 했고 여기저기 조금 이제 마이너한 뭐 그런 이제 그 칩 때문에 가능한 기능들 뭐 디퓨전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냥 딱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세라믹 쉴드 들어갔던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은 저는 아까 초록색 그 아이폰 얘기했을 때만큼 조금 애매하고 조금 어떻게 이게 아이폰 SE 2020 버전이 나왔을 때는 와 대박 하면서 와 진짜 머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아이폰 SE는 그렇게 막 짜릿하거나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최소한 막 사람들이 아이폰 10도 벌써 이미 4년 5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게 올드 모델이라고 쳐주고 그거를 재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폰 10R도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웃데이티드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0R 아니면 최소한 아이폰 8 플러스 조금 더 큰 모델 왜냐하면 이전에 조금 작은 모델 아이폰 8을 했으니까 뭔가 차이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큰 차이점 없이 그렇게 출시했다는 게 저는 조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일단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빡쳤고 맞아요. 가격이 정말 엄청난 메리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significant하게 올랐어요. 399에서 429로 올랐어요. 네. 달러 그냥 기준. 그 400 커트라인을 넘겨버림으로써 약간 저도 그냥 429 보면서 갑자기 싼 느낌이 확 없어진 맞아요. 그런 게 생겼고 이게 나중에 한국 세금 플러스 애플 세금까지 다 하면 한국 원화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또 뭐 지금 나와 있나요? 뭐 아무튼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네네. 제가 그 실제로 이번에 애플에서도 네. 이 아이폰 SE를 공개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59만 원. 얘네도 59만 원. 딱히 싼 느낌은 안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싼 싼 느낌은 느낌이면, 아니죠. 59만 원이면 이게 이게 애플에서 제공하는 가장 싸고 조금 타협한 모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59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확 와닿는 그런 그렇게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폰 11 지금 뭐뭐 팔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좋은 라인업에서 그러니까 SE 말고 그냥 아이폰 11인가? 11 아직 있고 11 가격은 11 가격 보세요. 그게 그 가격이랑 실제로 그 10만 원밖에 차이 안 달러로는 69만 원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 살 것 같아요. exactly. 아이폰 10R이 아이폰 13 나왔을 때부터 은퇴했나 보네요. 그래서 더 아이폰 10R에다가 A15 바이오닉 칩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 잘 모르겠고 저는 진짜 왜 올렸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그때 느꼈는데 얘네 옛날만큼 이 아이폰 SE에 애플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이걸 이렇게 느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맞아요. 택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거 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비싼 거 사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그러면 애초에 이걸 왜 만들고 있냐? 가 이게 질문이 그게 되는 건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알기로도 뭐 작년에 2020 나왔을 때도 그걸 아직도 그 홈 버튼 있는 거나 아니면 그 형태의 그 작은 폰에 뭐 그걸 아직도 선호하고 너무 비싼 거 말고 나는 진짜 싼 걸 원한다. 근데 지금 막 액정이랑 이런 게 다 깨져서 그냥 진짜 싼 걸로 넘어가고 싶다 해서 그 가격대에 뭐 하나 넣어주고 싶어서 그걸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그 더 비싼 거를 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은 이해는 돼요. 진짜 이해가 잘 되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폰 SE 이번에 나온 거나 뭐 아이폰 13 프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그 BOM Bill of Materials 그 진짜 원가를 두 개를 따지면 사실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 두 개. 뭐 이번에 A15도 지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이폰 SE에다 넣었잖아요. 그 정도인 것처럼 실제로 이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이걸 판매할 때 이제 얘는 엄청 올려서 판매하고 얘는 이게 조금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사람들이 이걸 사면 이제 훨씬 더 애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 뭐 이런 이유들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걸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30를 올려도 사람들이 그대로 사갈 거를 알아서 그런 건지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간 아이폰 XR 바디에 가장 최신 바이오닉 칩을 넣어준 아이폰 SE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SE에 대한 설명도 원래 스페셜 에디션이었는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다는 전혀 스페셜하지 않은 걸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마치 삼성이 전혀 팬을 위한 에디션이 아닌데 팬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좀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니냐 조금 안 좋은 것만 서로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지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트윗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색깔 관련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아까 아이폰 초록 색깔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색깔 관련해서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입고 있었던 옷 색깔이나 그 애플워치 손목 밴드의 그 색깔에 대한 트윗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하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팀 쿡입니다. 오케이 됐어. 여기다가 일단 띄우는 척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짠. 착 이게 엄청 핫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한 번도 착용을 하지 않는 그 애플워치 밴드를 착용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서 눈에 튀기는 했거든요. 그걸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연관성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지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리고 옷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이제 난리 났던 게 이게 한국말 우크라이나 이게 우크라이나랑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파란색 노란색 지지한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일부러 입고 온 거다라고 해서 트위터가 터졌었거든요. 스티브 잡스 아니고 팀 쿡 얘기하는 거죠? 난 또 막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애플워치 밴드가 막 그렇게 다양했었나? 막 무슨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 아니. 내가 왜 스티브 잡스라고 잘라서 넣어야지. 했었지? 하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팀 쿡입니다. 오케이 됐어. 팀 쿡. 네, 팀 쿡. 그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그것도 못 봤어요. 네. 오케이.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트위터이 터지는 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전 약간 반 존 오프한 상태로 봐가지고 그런 디테일까지 캐치하지는 못해요. 전 2배속으로 봤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면 장점이죠. 네, 그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제일 재미없는 애들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40분을 얘기했. 저희 한 시간. 아까 지호가 처음에 그 설명하는 게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러면은 또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아무튼 그게 아이폰 SE에 대한 얘기랑 팀 쿡 의상에 대해서 지지하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에 대한 약간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요것도 사실 아까 제가 2개라고 말했나요? 좀 애매했다는 게 3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아니었죠. 3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들은 전혀 애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포일러 하자면 아이패드 에어가 5 이제 아이패드 에어 5 맞죠? 저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그래요? 했다는 것도. 근데 있었죠. M1을 넣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패드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패드는 진짜 시장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이제 아이폰 갤럭시는 이제 막 최근엔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막 성능으로 따진다기보다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윈도우랑 맥도 막 이게 우월하다 이게 낫다라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건데 아이패드만큼은 아직까지는 특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이점이랑 그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이패드는 아직까지는 비교되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애플의 이코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미끼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이패드인데 지난 아이패드 프로에서 프로 12 버전에서 M1 칩을 보통은 A14 바이오닉 Z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칩들을 넣다가 M1을 빡 넣어버림으로써 지금 저희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줌을 있는 컴퓨터에 들어간 게 M1 칩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칩을 아이패드에 넣어준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최고의 아이패드도 아닌 적당히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쓰기 좋은 아이패드에 M1 칩을 넣어버렸다라는 게 충격이면서 헐 대박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근데 뭐가 크게 바뀌나 싶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는 칩을 만드는 공정을 그렇게 다양화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로 그냥 이제 에어에도 넣고 프로에도 넣고 맥북에도 넣고 맥미니에도 넣고 다 할 수 있는 실제로 이번 스튜디오에 들어간 M1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봤을 때만큼의 감흥은 안 느껴져서 조금 헷갈려요. 이게 이제 이 비대면 이벤트랑 애플 이벤트를 저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봐서 감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 제품 자체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별로 뭐가 나왔을 때 그 감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없었는데 별로 그걸 한 번도 저는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에 그냥 저는 유튜브 튜브들을 보면서 그런 의견을 엄청 얘기하길래 뭐지? 뭘 바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3월 이벤트고 이때 이렇게 프로덕트 런치하는 거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많은 제품을 막 내놓기 시작한 게 이벤트의 내용 없이도 그냥 프레스 릴리스로 했어도 충분할 그런 건데 어차피 이거 하는 김에 그냥 전에 넣었던 거 저희가 막 애플 TV랑 이런 거 그리고 MLB 야구 있었던 거 똑같이 별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는 다른 제품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딱히 뭘 기대한 거냐, 그래서 했다. 그런 거에 저는 실망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M1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행사나 애플 그걸 회사라는 걸 봤을 때 M1을 시작한 이유로 그거는 좀 큰 그림을 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M1이 진짜 효율도 좋고 효율도 좋으면서 완전히 강력한 그건 아니어도 진짜 세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완전 아이패드 프로도 아닌 그냥 일반 아이패드 넣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애플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맞아요. 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manufacturing, processing을 다 관리를 하니까 얘네는 그걸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약간 다른 회사들 어디 놀려볼까? 그래 우리는 이게 이런 게 남아 돌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세미컨덕터 서플라이가 이제 많이 전 세계로 CPU가 많이 없어서 실제로 차값도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지금 그러니까 물론 애플도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걸로 소비자한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 티를 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얘네는 그 supply chain process manufacturing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팀 쿡이 관리를 그거를 잘하고 진짜 있어. 미친 듯이 잘하는 걸로 맞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게 산다고 네. 들었어요. 인생을 서플라이 체인 다루듯이 다 착착착 비효율 같은 거 싹 드러내고 매번 점검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산다고 들었어요. 그건 진짜 칭찬할 만하고 보면서 뭐 CEO로서는 완벽한 그거죠. 처음에 M1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오히려 헷갈려 했었잖아요. 이게 프로용 칩인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This is the best iPhone we've ever made. 당연하지. 그거보다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거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M1 칩도 best chip ever made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지금 그때 걔네가 M1 프로, M1 맥스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 걔네가 만든 것 중에서도 제일 좋고 사실 더 대단한 걸 뒤에 숨기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진짜 쩔지 우리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대박 이거 저거 저거 프로야? 아마추어용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에어에 들어간다고 저게? 에어를 프로용으로 만들 생각이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그거 티를 더 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아마추어용 칩이야 라고 너무 티를 내버리면은 이것저것에 막 다 들어간다고 소문을 내버리면은 시작 엔트리용 칩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서야 이게 넣는 거 보니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아 얘네 진짜 미친 칩 만들고 있고 M1 칩은 그냥 엔트리용일 뿐이다. 진짜 에어에도 넣고 뭐 아이패드에도 넣고 그냥 다 넣는구나. 그런 칩이었구나. 그게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M1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뭐 또 막 13인치 맥북 프로 그건 또 이제 프로 이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뭐 말이 많기는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CPU의 파워로 이렇게 프로덕트 세일스를 좌우하는 거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할 거다. 왜냐면 당연히 제일 센 거를 그냥 여기저기 다 똑같은 걸 넣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이패드 그 성능을 봤을 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년 전 아이패드 프로를 지금 맞아요. 사도 대부분이 사람들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용도 프로크리에이트 이런 것까지 디자인이나 라이트룸이나 이런 걸 해도 한 번도 버벅함을 느낀 적 있어요? 차고 넘쳐요. 진짜 이거는 M1 들어가기도 한참 전에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요. A12Z 뭐 그게 들어간 애거든요. 시간 되게 오래 지났죠. 충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화가 되고 오래된 모델이고 이거 뒤에 프로가 2개나 더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때도 차고 넘쳤어요. 이거 그대로 내도 무조건 팔려요. 근데 애플은 끝나누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뭐를 남겨야 되고 뭐를 보내야지 얘네끼리 경쟁을 안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미친 M1 맞아요. 칩이 아이패드 에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프로를 살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걔네들은 당연히 그거 고려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킬러 피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죽어도 아이패드 에어에 안 넣어줄 거거든. 그게 들어갔으면 저는 경악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를 했겠죠. 다음 아이패드에서 뭘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게 이제 막 M1 칩 미쳤지만 이제 이 아이패드가 미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애플의 플렉스가 미친 거지 제품에서 막 경이로운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죠. 네. 혹시 다음 아이폰에도 M 계열 그 칩을 넣을 것 같아요. 에이. 이게 그냥 이름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냥 원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 칩도 그냥 애플에서 만드는 그 ARM 칩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능이 있었죠. 근데 그거 A12, A13이든 뭐 그거를 그냥 아이폰에 있었던 거를 조금 수정해서 아이패드에 넣는 거였는데 거기에도 M1으로 바꿨으면 아이폰도 그냥 M1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 생각했어요. 지금 지호랑 얘기하면서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Anyways, 그래서 칩 얘기를 넘어간 김에 M1이 정말 미친 칩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과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M1 울트라 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딱 듣자마자 저는 이 생각했어요. 얘네 진짜 뭐 삼성이건 뭐건 다른 데서 네이밍 어떻게 하든지 신경 하나도 안 쓰는구나.
그냥 지네 내고 싶은 대로 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울트라 처음에 삼성이 냈을 때 막 울트라 이름이 울트라 무슨 로봇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M1에서도 M1 울트라라는 칩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저도 삼성이 울트라 핸드폰 냈을 때 저 이름 뭐지 했는데 M1 울트라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생각. 괜찮을지. 울트라 not bad not bad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나오고 맥스, 프로 이런 네이밍은 애플에서 쓰는 느낌이고 이제 울트라, S. 저는 오히려 맥스가 좀 별로예요. 옛날에도 저는 아직도 별로예요. 네. M1 맥 컴퓨터들을 통틀어서도 맥스라고 부르고 사양을 다 꽉 채운 것도 맥스드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M1 맥스 칩을 맥스드 아웃한 맥스를 맥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번에 이 영상에서도 자기들이 our MacBook Pro with our M1 Pro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완전 자기들끼리 텅 트위스터를 만들어버렸지. 주어가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이거는 좀 사소한 걸 수도 있겠는데 하종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맥스면 최대인데 왜 그것보다 더 위에가 나오는지가 조금 맥스의 데피니션을 저 잘못 완전 공감해요. 해석한 게 아닌가. 좀 누구든지 머릿속에 딱 주고 자 M1,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가 있어. 어떤 게 제일 셀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맥스가 최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맥스 뜻이 그거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최대 다 했다 그건데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 아세요? 삼성이 그 울트라 그 이름 알죠, 보고 알죠. 바로 트위터 올렸던 거. 뭐였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초록색? 울트라? 좀 익숙한데? 이러면서 트위트를 막 올렸던 거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한 건데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뭐 아무튼 티피컬 삼성 무브죠. 그랬는데 자, 이 칩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예전에 M1 프로랑 M1 맥스 나왔을 때 뭐 굉장히 그때도 이미 헷갈렸지만 M1 맥스 칩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품 뜯어보고 할 때 칩 디자이너들이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그때 저도 이걸 들었고 루머일지 아닐지 그러면 되게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칩이 디자인 됐을 때 하나의 칩으로 작동하기만 위해 디자인된 게 아니라 디자인을 봤을 때 뭔가 여러 칩을 연결해도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칩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칩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한테 뇌 같은 건데 똑똑한 사람 한 명하고 똑똑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둘이서 일한다고 두 배의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 자체를 두 다른 모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쌍둥이 형제처럼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완전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두 사람처럼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유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가설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M1 맥스 칩 두 개를 울트라 퓨전이라는 팬시한 이름으로 그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칩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부를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개의 칩을 넣었을 때 그런 비율을 거의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그런 코딩의 문제들도 보통은 CPU 두 개를 쓰는 다른 컴퓨터들도 있는데 그런 컴퓨터들은 코딩을 독특하게 해야 된다던가 발열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딜레이가 심하다던가 그런 다운폴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컴퓨터가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고 성능은 훨씬 더 좋게끔 느끼도록 설계를 한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칩을 설명하고 자, 그 칩으로 우리가 만든 걸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제 M1 맥스가 사람들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die-to-die 인터커넥트 부분이 있다는 거는 거의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있는 거는 보이니까 그걸 이제 엑스레이로도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걸 뜯어봐서 확인하고 저도 그 다시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리크들을 다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올 거다 확신했는데 이거 이제 애플에서 어떻게 쓸 건지 이걸 이제 그리고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결국엔 추측일 수밖에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제 물론 애플이 이번에 그 한 다이 투 다이 두 개 연결시키는 게 애플에서는 막
엄청난 것처럼 공개를 하긴 했고 엄청나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속도 저하가 1도 없고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2배로 올라갔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제가 그 이번 울트라 컨피규레이션도 CTO를 봤을 때도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CTO가 진짜 맥스의 그대로 2배인지 왜냐면 맥스도 저희가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픽 GPU를 얼마나 넣냐 이런 걸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작년에 맥스에서 할 수 있던 그 CTO가 진짜 그대로 그냥 곱하기 2, 곱셈 2가 딱 있더라고요. 이번에 울트라.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실 막 엄청나게 공개를 하긴 했는데 뭐 물론 그런 기술이 애플이 막 처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고 그 나이르다이 인터커넥션이라는 거는 AMD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났죠. 그래서 엄청났고 사실 좀 공대생들한테는 그냥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짤이 있거든요. 막 멀티코어 CPU나 아니면 멀티 CPU의 이상 이제 강아지 10마리가 동시에 밥그릇 10개를 동시에 이렇게 먹고 있는 짤이 있어요. 완전 일사불란하게 차차차차 이게 이상 현실 막 개판 얘가 이거 먹고 얘가 저거 먹고 막 지들끼리 섞여서 효율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그래서 칩이 2개인데 효율이 2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플답게 플렉스를 했죠. 굳이 이거 그냥 M1 울트라입니다 이렇게 짠 이러고 했어도 뭐 굳이 상관없었는데 이제 플렉스를 하고 울트라 퓨전이라는 이런 멋진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칩을 만드는 공정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죠? 마카롱처럼 만들다 보면 부서지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커넥트가 끊어지고 그런 비율이 있는데 그게 크면 클수록 부서질 확률이 높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공정은 워낙 어려운 그런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막 이제 진공 그런 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게 해서 오류가 난 칩들은 이제 그 중에 조금 낮은 급의 칩으로 팔고 뭐 그런 식으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좋은 성능의 칩을 반으로 나눠서 합칠 수 있다는 게 공장 수율을 되게 높여줄 것 같아요. 좋은 비유가 생각나진 않는데 아무튼 도미노 비유를 계속 해볼게요. 도미노를 하나도 쓰러뜨리지 않고 100개를 쌓아야 되는데 그 100개를 하나도 쓰러뜨리지 않고 50개를 쌓으면은 그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막 실패를 해가지고 다른 50개를 해서 만들면은 그 2개를 합칠 수 있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튼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 커다란 최고 성능의 칩을 전체를 다 만들어야지 성공이 아니라 반 맞춰서 합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반도체 공정상 수율을 높여주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성과와 그런 결과적으로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칩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맥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에어팟 이거 이름 아직도 헷갈리는데 에어팟 프로 맥스인지 그냥 에어팟 맥스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스나이퍼들이 쓰는 헤드폰 그 귀마개 같이 생긴 그 애플의 헤드폰 제품이 처음 나오기 전에 루머로 이름이 에어팟 스튜디오일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튜디오가 뭔데 스튜디오라는 네이밍을 애플에서 거의 쓰지도 않는데 무슨 스튜디오야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맥스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스튜디오야 라고 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맥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맥 미니 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이제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한 좀 버프드 업 된 버전으로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총 2가지의 칩이 들어가는데 M1 프로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버전이었고 맥북 프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의 코어와 GPU 코어 이런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프로나 맥스로 갈렸듯이 이번에 맥 스튜디오는 똑같지만 한 단계 업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맥스 혹은 울트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울트라로 구성을 했을 때 맥북 프로를 맥스로 구성했을 때랑 가격이 대충 비슷하고 맥스로 구성했을 때가 한 M1 맥북 프로를 M1 프로로 구성했을 때랑 가격대 비슷해요. 한 260만 원 정도. 그리고 맥스 아웃 하면은
울트라로 구성을 하면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넘는 정도. 그리고 뭐 아예 막 최대로 SSD랑 이런 거까지 꽉 채우면은 한 1000만 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는 썬더볼트 포트 2개 그리고 SD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썬더볼트 포트 4개, USB 2개, HDMI 포트 하나, 그리고 이더넷 포트, 그리고 헤드폰 잭이 들어 있습니다.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맥 미니를 2개 쌓아놓고 하나로 머지 시킨 것 같이 생겼어요. 공개됐을 때 아까 말했죠. 광고 영상이 진짜 미쳤었고 그냥 떠나서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드림머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한 영상의 시퀀스가 저는 이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감동을 많이 했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 광고는 제가 애플의 광고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일단 포트들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장 최근에 얘기할게 포트들이니까. 포트. 지네가 버린 거 다 넣어줬죠. 네, 다 넣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맥미니 나왔을 때도 막 10기가 인터넷 이더네트가 없다 뭐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나중에 뭐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보였고 이번에 그냥 진짜 다 때려박고 심지어 물론 앞에 아까 지호가 말한 것처럼 앞에 썬더볼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맥스로 하면은 컨피그가 C고 울트라로 하면은 앞에 있는 것도 썬더볼트가 돼요. 근데 저는 앞에 포트를 넣어줬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죠. 얘네는 이런 애들이 아닌데 맥미니 앞에 넣어달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가지고 뒤에 막 이상하게 USB-C 젠더 꼽아가지고 뒤에다 꼬리처럼 달고 다니고 막 그런 걸로 엄청 놀렸었는데 그리고 맨날 넣다 뺐다 하는 연결하는 것들은 SD 카드 같은 경우나 뭐 SSD 연결하고 그런 거 그 뒤쪽에다 계속 연결하는 게 진짜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뒤에다 하는 게 실제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도 디자인을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 앞에 넣은 거 진짜 저도 그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뭐야 너무 뭐지? 하면서 막 와. 그리고 책상 썼고. 위에 놓고 쓰라고 만들었어요. 스튜디오라고 광고를 했지만 이제 사용하는 예시 사진들을 보여주면은 다 이제 본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는데 보여지는 사진에서는 다 이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왜냐 포트를 넣어줬으니까 앞에 두고 써도 된다. 그렇죠.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실제로 M1을 뭐 10년 동안 계획했다고 애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3, 4년, 5년 동안 이제 곧 나올 때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진짜 신경 안 썼구나 일부러.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실제로 맥북 프로 문제 많고 그랬잖아요. 맥북뿐만 아니라 막 다른 라인업에도 막 오버히팅 문제 있고 뭐 디자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얘네가 곧 이제 M1을 출시할 거를 알아서 진짜 신경 안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앞에다 포트 넣었잖아요. M1 넣었을 때도 옆에다가 SD 카드도 돌아왔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랬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다 계획한 거고 다 생각했을 건데 소비자들의 그 얘기를 안 듣고 있고 그러니까 듣고는 있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너네 2, 3년 동안만 힘들어해.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할 순 없지만 나중에 다 얘기하자. 그런 게 조금 괘씸하긴 했어요. 다 나중에 해줄 거야. 좀만 참아. 근데 이 말을 할 수 없고 다 우리 계획하고 있어. 3년 뒤에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거를 포트 넣어달라고 SD 카드 넣어달라고 말했는데 넣을 거야. 넣을 건데 아직 기다려. 이거 진짜 큰 거 진짜 그 말 그대로 큰 거 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진짜요. 포트뿐만 아니라 이 M1X 저는 이번 그냥 이벤트 영상이죠. 결국에는 비대면을 하면서 영상이 돼버렸는데 빨리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제품들 만져볼 수 있고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도 있죠. 과연 비대면에서 지금 비대면을 해서 너무 많이 그 시청자가 확 올랐잖아요. 관심도 확 올라가고 이거를 맛본 애플이 과연 이제 진짜 코로나가 아예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과연 돌아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둘 다 한다. 막 하이브리드로 한다. 막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보면서 그 포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네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M1X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M1 나올 때부터 다음은 M1 프로고 다음은 M1 맥스고 다음은 M1 거의 이거 영상 그냥 이번에 나온 거 포함해서 작년부터 모든 영상들을 한 번 안에 다 만들어서 제작했다고 해도 저는 놀랍지 않아요. 물론 안 그랬을 걸 아는데 그랬다고 해도 놀랍지 않는 게 이번 영상도 보면 딱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들 하는 말이 막 새로운 아이폰 출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거 우리 다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하고 이번에 만들었자 짠. 그래서 포트나 그거나 다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그것도 부분에서. 진짜 맞고 이거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갔던 게 그 맥북 프로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M1이 들어간 엔트리 모델 3개가 나왔을 때 그 모델들이 M1을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칩만 바꿔 끼고 원래 그런 폼팩터 자체는 원래 그거가 고려 대상이 아닐 때 디자인 됐던 맥북 에어, 맥 미니 그리고 맥북 프로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껍데기만 갈아 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빈 공간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컨피그레이션 자체를 완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발열 관리가 더 좋았고 같은 칩이 들어간 M1 에어보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걸 사람들이 뜯어보면서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다 더 펜을 넣고 더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거 조금 아깝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플은 그거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알아 이러고 있었겠죠. 알지. 애플이 왜 이걸 안 하? 사람들이 막 이걸 왜 안 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플 그냥 이렇게 알아. 근데 말을 못 하니까 그치 이거 다 우리 다 알고 있어, 다 계산했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 그 안에 있는 디자인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제 발열 때문에 한번 호되게 혼난 애플이기 때문에 발열 관리는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펜도 빵빵하게 넣어주고, 특히 그 예전에 제가 최근에 실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유명한 트래시캔 맥이라고 불리는 까만색 그 다스베이더의 항아리 같이 생긴 그거처럼 비슷한 그런 발열에 엄청 신경을 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능은 이제 이번 몇 번 검증을 했잖아요. 막 그래프 이제 그 익숙한 그 그래프도 처음에야 막 저걸 그래프라고 그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래프 대충 어떻게 읽는지도 조금 감이 올 것 같고, 대충 걔네가 뭘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도 이제 M1 때 한 번, M1 프로 맥스 공개했을 때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울트라 그래프도 사실 그래프도 다 매번 비슷하게 그려요. 걔네가 막 레이블링을 매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똑같은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능도 이제 그걸 보고 대충 감이 오고, 예전이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프 그려놨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충 이제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제품을 받아보고 그걸 돌려보고 그러면은 웬만큼 나올 걸 알아서 좀 기대가 돼요. 그런 막 미친 숫자들 찍고 막 사람들 경악하고 막 무슨 미국이 놀래고 막 그런 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끌겠죠. 근데 대충 예상은 가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대로 애플이 약속했던 그대로 그걸 지켜냈다, 이건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알면서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나옴으로써 사실상 뭐 사는 사람 없었겠지만 항상 그래 왔지만 2년 전부터 사람들이 경고해 왔죠. 애플 제품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애플 제품 좀만 기다리면 이거 나온다, 좀만 저거 기다리면 이거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애플 이벤트 때문에 그 직전에 특히 인텔 들어갔던 거나 끊임없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싼 맥 프로 산 사람들도 사실 그거 산지 지금 2년 됐을 텐데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미 M1 맥스 칩 들어간 맥북 프로로도 그 맥 프로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얘는 어떻겠어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중고 가격이 훅훅 떨어지는 중이죠. 그게 이제 이전에 팔고 있었던 맥북 에어가 타격을 맞고 맥북 에어 산 사람들 호구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전 맥북 프로 15인치 버전 산 사람들 호구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이맥 프로 산 사람도 호구됐다가 이제 맥 프로 산 사람은 이게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은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 맥 프로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에 풀 컨피규어 했을 때 1,000 얼마라는 거는 옆집 건너 하나씩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걸로 무조건 돈 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에 돈이 썩어나는 사람들만 사는 컴퓨터라서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그만한 돈이 없지만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맥 스튜디오와 같이 공개한 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둘 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스튜디오라는 네이밍을 조금 밀 계획인 것 같죠. 좀 새로운 이제 네이밍 라인업에 조금 들어온 느낌인데 간단히 말해서 아이맥에서 본체를 칩을 빼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맥을 의외로 가성비가 좋다. 5K 디스플레이를 사면은 내장형 컴퓨터를 붙여서 준다. 막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죠. 거기서 본체만 떼버린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생긴 거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작고 27인치에 5K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달려 있고 스탠드 또 따로 살 수 있고 또 스탠드 업그레이드 하면은 스탠드 뭐 몇십만 원 얹어주면은 또 스탠드 높이 조절 가능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맥 스튜디오를 공개를 할 때 같이 공개를 하면서 이 둘을 세트로 쓰면 훨씬 좋아요. 이게 딱 그 맥 프로 공개했을 때 그 타워 맥 공개했을 때 프로 디스플레이 XDR 공개했던 것처럼 같이 세트로 따로 써도 되지만 세트로 이렇게 공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의 조금 작은 버전인 거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뭐 사실 할 말 많기는 한데 뭐 일단 왜 A13을 넣었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 A13인지는 알겠어요. 이번에 11부터 파는데 10R이 거기 제가 알기로 A13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그걸 만들고 있었으니까 칩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넣으면 돼서 그거는 알겠는데 굳이 왜 A13도 엄청 좋은 건데 모니터들은 기능이 많아서 뭐 대충 CPU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A13 넣은 거는 이번에 나오면 뭐 이거는 TV도 아니고 그냥 모니터인데 이걸 뭘 하려고 A13을 넣었나?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했어요. 아니 칩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냥 모니터라며. 잘 모르겠어요. 헤이실이 하나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니터가 성능이 핸드폰보다 좋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번 SE 아니고 옛날 거나 10R 이전이면 뭐 더 모니터가 좋죠. 웬만한 플래그십 핸드폰보다도 성능이 좋은 모니터인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럼 이거 디스플레이 윈도우 컴퓨터랑 연결하면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는 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그 칩을 떠나서 그러니까 물론 뭐 호환성이 뭐 몇 개 떨어지는 게 있기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아예 내용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쓸 이유도 근데 없을 그게 것 확실히 맥북이랑 호환이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했을 때 스루풋으로 충전도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뭐 A13 들어갔으면 모니터로도 당연히 이게 있고 하니까 뭐 많은데 뭐 카메라랑 막 이런 거 넣으면서 가격대가 근데 이게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있는 기능이 없는 것도 여기가 추가돼서 얘가 더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상 또 쏙쏙들이 이것도 이제 프로랑 비슷한 거죠. 이제 너무 자기 팀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보다도 안 좋은 점들도 있고 프로모션도 안 들어갔고 뭐 사실 안 좋아요. 안 들어갔고 HDR도 안 들어가고 그 최고 밝기도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보다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그냥 라인업을 따지면 얘네는 확실히 이게 그 같은 그거 아니 더 좋은 걸 내놓을 게 아니라 확실히 밑에 이걸 내놓으려고 한 건데 더 좋은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카메라가 있는 거 그리고 마이크랑 스피커 너무 기대돼요. 저 그거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본체 크기에 거기서도 나왔죠. 우리가 만든 맥 중에 최고의 스피커가 들어갔다. 왜냐면 일반 그냥 맥북에도 이번에 스피커나 그냥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나? 하는데 계속 좋아지는데 그렇게 큰 이번에 영상에도 그 스피커 크기를 약간 보여주는데 진짜 큰 게 들어갔고 그랬을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맥북 만들 때 친을 이렇게 넣다가 디스플레이가 되자마자 그 베젤 없이 그냥 싹 이렇게 친 없이 그 밑에 두꺼운 턱 없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준 거 보고 얘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그거에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아이맥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디스플레이인지 아이맥인지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아이코닉한 포인트를 심어주는 게 이게 효과가 있긴 하구나. 바보같이 들리지만 효과가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수요도 확실히 측정을 얘네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하나씩 뜯어 보면은 뭔가 말이 되나?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애플 제품이 대부분 그렇죠. 이 가격에 이걸 이런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수요층이 존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애플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보고 내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충분히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맥 스튜디오를 살 때 다른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같이 사는 게 호환성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거만한 선택지가 아마도 없지 않을까. 막 엄청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네 둘 웬만하면 같이 사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그랬지만 저희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빠뜨린 거 없이 잘 짚은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은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냥 그 뭐 애플 세금 뭐 그런 애플 텍스. 네, 애플 텍스 그런 거를 고려 안 해도 이제는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가격을 봤을 때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이나 SSD나 애플이 제공해주는 그 이코시스템이나 뭐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지난번에 맥북 프로 작년에 그러니까 뭐 16인치, 14인치 나올 때도 이거 진짜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더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천만 원이 넘는 맥 프로 있는 원래 걔보다 성능이 이제 더 좋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과 3년도 안 돼서 3년도 안 지난 5천만 원짜리 기계가 아웃데이티드 돼 보이게 만드는 그냥 거의 거라면은 그냥 그걸 각오를 한 거죠. 예. 그걸 각오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5천만 원 했을 때도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도 그래도 그 성능 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성능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고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가격에 그런 더 뛰어난 성능에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따졌을 때도 저는 너무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근데 항상 성능 같은 걸 막 따지고 뭐 얼마나 높냐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좀 새로 또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그 맥북 프로 13인치가 나오면서 배터리가 이제 막 20시간 간다. 그럼 이게 학생들한테 엄청난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집에 놓고 다니는 거고 집에 이제 전기세를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M1 라인이나 새로 애플의 방향성을 봤을 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냥 최고 피크 퍼포먼스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가 최대 빅 퍼포먼스 최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애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효율 와티지가 얼마나 덜 소비하면서 이 정도의 거의 똑같은 99%의 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큰 그림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컴퓨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헤비한 그래픽스나 그 와티지 보면 진짜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그냥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환경적으로도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스크도 보면 지금 이번 거 막 8K 영상을 프로레스 16개를 사이로 쌓아가지고 18개였던 것 같아요. 18개를 한 번에 이제 이게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효율 이게 진짜 좋은 전기세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두 가지 들었고 근데 이제 지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항상 질문 있다고 할 때마다 설레요.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그걸 했어요.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 마지막에 근데 아직 한 개 남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맞죠. 아 요거로 근데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뭐 빠뜨렸다 생각했는데 이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내고 싶은 거.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얘기했어요. 맥 프로가 아직 남았다. 근데 이게 해석이 정말 많거든요. 다른 라인업도 이제 뭐 M2 넣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하나 더 인텔이 남아 있는 거는 맥 프로다. 해서 맥 프로 업된다는데 자, 이제 궁금한 게 M1, M1 Pro, M1 Max, M1 Ultra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번에 맥 프로가 나오면서 들어갈 M1의 이름은 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저도 뭐예요?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진짜? 울트라라는 네이밍이 아예 새로운 거라서 얘네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가 더 있으면 칩의 이름을 뭐 프로맥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왜 하종 이 생각했는지 알아요.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다이 투 다이 연결하는 그거의 루머를 봤을 때 그거 2개만이 아니라 2개도 있고 4개로 연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개는 막 아이맥 프로에 넣던지 뭐 어떤지 그러고 이거 4개짜리는 최고 성능 맥 프로 이거에 들어간다라는 루머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품들 딱 보여주면서 우리의 M1 라인업이 컴플리트 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 여러 개 생각했어요. 막 멋있는 단어가 뭐가 남았지? 막 익스트림, 수프림, 프라임 막 이런 거까지 M1 프라임 이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게 M1 라인업이 완성됐다. 그리고 맥 프로가 남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울트라 칩이 마지막이고 울트라 칩 2개를 연결한 거는 울트라 듀오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새로운 칩은 아니지만 이 2개를 연결하는 기술을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2개를 연결해서 뭐 듀오 뭐 M1 울트라 듀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그런 소년 만화 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듀오를요? M1 Ultra Duo 이런 이름 아닐 것 같아요. M1 Max Duo 아니잖아요. 지금 울트라가. 만약에 그 듀오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새 칩이 나오는 거라면은 좋은 거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S 플러스 프라임 프라임이네. 그쵸 뭐 S 플러스 프로 맥스 울트라까지 썼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남은 거는 이제 슈퍼 프라임 익스트림 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만약에 남은 게 있다면 혹시 더 생각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고 없어요.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수프림, 슈퍼는 저는 일단 그 2개도 울트라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물론 정말 맞아요. 근데 익스트림은 maybe. 익스트림은 근데 또 맥스랑 너무 비슷해서 근데 좀 익스트림은 맥스 최대보다 더 심각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익스트림이 맥스를 넘어갔을 때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근데 익스트림은 너무 길어요. 일단 근데 익스트림 M1 칩에다가 M1 익스트림 이렇게 X로 이렇게 쓰면 근데 그거는 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익스트림을 딴 데 쓰고 있다 그랬어요. AMD인가에서 익스트림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삼성이 울트라를 네. 쓰고 있었으니까. 이 이름 네, 모르겠어요. 저는 슈퍼 두퍼 울트라.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딱 애플의 이코시스템으로 들어온 게 코로나 시작하면서였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대충 그때쯤이었고 그때 로드맵을 공개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 그때 막 설렜던 감정들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뭔가 이 2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 게 올해 말일 것 같고 그때 로드맵 우리 2년 정도 생각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무슨 2년이냐 훨씬 더 걸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덮어쓰지 마라 뭐 성능이 얼마나 나오겠냐 그냥 뭐 하던 거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텔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 M1이 나왔을 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도 M1 프로는 조금 덜 할 거야 했는데 그것도 깨트리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코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3조 원인가 3 빌리언을 깨버리는 그런 성과도 이루고 최소한 팀쿡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2년을 이번 이벤트를 보면서 올해 말에 때 제시했던 2년의 로드맵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좀 한 챕터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WWDC를 기다려 봐야겠죠. 어떤 또 비전을 제시할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 왔던 그런 또 혁신이라던가 뭐 또 그 이후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제 로드맵이 6개월 안에 끝내 가는데 그 이후에 로드맵을 또 제시를 할지. 2년 전처럼.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있을까요? 기대가 돼요. 진짜. 이번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는데 자기 제품을 비교하면서 내리까하면서 우리 옛날 맥북들이 이랬다 하면서 비교 그래프에 자기 제품을 넣어놓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첫 시작이니까 엄청 강력하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이 애플이 할인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더 얘네가 이렇게 기세 등등해지면 앞으로 그거를 인질 삼아서 확 올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살려면 지금 사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반 정도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은 진짜 가격 착한 편이고 예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책정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한 편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그러면은 화이트데이에 녹화하고 있는 3월 14일 텐전트 아울렛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맥북이 M1 프로나 이제 M1 맥북 프로가 M1 어려워. 맥북 프로가 맥북 프로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비서스 알죠? 알죠. 그래서 올라왔던 건가? 비서스 constraint writing이라고 막 글쓰기에 뭐 라인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쓰이는 레터인 뭐 E 안 쓰고 글쓰기 막 이런 장르 있는 거 아시죠? 막 챌린지처럼. 알아요. 막 그런 거 있는데 어떤 소설을 딱 보여줬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패턴을 찾아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수를 세어보니까 3, 1, 4, 1, 5, 9, 2 이렇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파이 숫자에 맞춰서 그 단어들을 골랐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올라왔던 거였어. 파이데이이기 때문에. 파이데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죠. 네, 화이트데이. 네. 좀 파이데이, 화이트데이는 저 한국 와서 알게 된 거라서 전혀 뭐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한국이랑 apparently 일본에랑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완전 이것도 텐전트인데 괜찮아요. 잘라낼 거니까. 텐전트가 되면 perpendicular line인가? 뭐 아무튼 Still a tangent. 네,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화이트데이를 사탕날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탕을 주고받는 건 알고는 있는데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나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나요? 남자가 여자한테. 오케이. 맞아요. 남자, 미국이랑 남자 하여튼 반대인 거죠. 미국은 밸런타인만 있는데 발렌타인인데 주로 이제 뭐 남자가 이렇게 꽃을 챙겨주고 뭐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있다면 아니면 서로 뭐 그냥 이제 연인들의 서로. 날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죠. 화이트데이라는 그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구나. 오케이.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again. I know what you exactly mean.